그래서 요즘 상속금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그 장수 마케팅이 상속금매를 만들더라. 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늙은 건물주와 젊은 투자자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전제를 깔고 가면은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죠.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죽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삶을 설계를 해야 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AI부터 시작해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로봇이 나오고 하면서 요즘은 100세 시대 120, 어떤 사람은 160까지도 한다라고 굉장히 우리가 장수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명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해지니까 어떻게 된다? 현재를 낭비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아침이 오면은 오후가 오고 오후가 오면은 밤이 오기 마련이죠. 그게 자연의 순환이잖아. 그 이치를 알면은 아침이 태어남이라 그러면은 오후가 삶일 것이고 밤이 오면은 죽음인 건데 이 사이클이 온다는 것을 자연의 섭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은 내 인생은 영원히 오후 같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밤이 오긴 오는데 나한테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우리 주변에 죽음이 흔하고 죽음이 눈에 보이는 구조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할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한 70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하냐? 자기 수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을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 그리고 저기 장롱에다 넣어놔. 그리고 자기 장례를 치러줄 믿을 만한 자식이든지 아니면 손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장롱에 내 수의가 있고 내 장례 비용이 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돈으로 내 장례를 치러 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왜? 그 세대들은 자기 윗세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항상 봤으니까. 어떤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에 보이던 노인이 어느 날 안 보이면은 그 노인 저쪽에 지금 노망이 나서 집안에 있는 그 뒷방에 모셔놨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리고 뒷방에 들어가시면은 결론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사이클로 가는 거죠. 뒷방으로 갔다가 이제 병풍 뒤로 가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상여를 메고 이제 내려오는 장례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삶의 순환, 삶의 사이클, 그런 식으로 사람은 간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노인과 같은 연배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쯤 되면은 용가리 통뼈가 없다, 다 간다 라는 사이클의 구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손자들, 그 사람들도 저쯤 되면 가니까 우리가 인생을 요 안에서 설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 체감을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미 70이 넘어가면 하루하루가 축복이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눈을 100% 뜬다고 장담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을 준비를 다 해놓는 상황인 거고. 근데 반면에 요즘 분위기는 어떻죠? 죽음이 안 보이죠. 죽음이 안 보입니다. 옛날 같은 마을 단위, 친인척 단위 이런 게 아니라 거의 핵 가족화에서 더 나아가서 거의 개인 사회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떨어져 사서 각자 인생으로 살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남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는 생각으로 요즘은 거의 다 각자 도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 누군가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을 하는지 눈에 보이질 않죠.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서 잘하면 나오지만은 잘 못하면은 요양병원 아니면은 요양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뒷방으로 가고 병풍 뒤로 가고 상여를 메고 자식들이 운구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다 사라진 거죠. 이 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은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이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굴러가니까 안 보이면 끝난 겁니다. 근데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100세 시대다. 누구나 오래 산다. 다 건강하다. 다 멀쩡하다. 근데 건강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고 안 건강한 사람은 이미 다 죽었던지 죽기 직전이던지 요양원에 누워있던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다. 대부분 건강하고 다 같이 100대 시대고 의료가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치매고 암이고 모두 다 정복되니까는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100세, 120, 160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미래인데도 그것을 확신하면서 무한히 확장하니까 지금 당장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 이 통계를 보시면은 남자는 거의 75세 기준으로 반토막이 나고 절반은 다 돌아가셨죠. 여자도 85세 기준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75, 여자는 85. 여기서 이미 반토막이 나버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하는 거는 10% 언더 거의 한 자리 숫자 그 퍼센티지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무리한 일반화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태는 이미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나 이런 게 사실상은 마케팅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이렇다라고 통계는 보여주고 있는데 통계를 무시하고 자꾸 주변에 보이는 시야에 보이는 걸로만 자꾸 판단하니까 우리는 100세 시대 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세도 뭐 소수점 단위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나를 대입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리한 생각인가. 근데 사람은 이 생존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낙관적이다 보니까는 저 작은 확률에도 다 죽어도 나는 그 작은 확률에 포함이 될 거라고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빌딩 매매 중개업을 하고 있죠. 수많은 건물주들하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작년하고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헥헥거리는 노인들이 있어요. 이제 순환기, 호흡기 이런 데 이제 좀 부전이 온 상황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을 합니다. 해가 떠오를 때가 있고 지를 때가 있고 그리고 뭐 건물을 오늘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장도 좋지 않고 이제 슬슬 한번 내놓고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애둘러 표현을 하는데 이 나이가 든 건물주, 이 늙은 건물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100세 시대니까 난 아직도 20년, 30년이 더 남아있다. 나는 시간이 많다. 아직 그러기에는 이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통화하면서도 헥헥거리는 거 보니까는 이거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도 본인은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건물주는 이럽니다. 나는 이 건물을 제값을 받겠다. 제값을 받겠다, 나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값을 받으려 그러면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데 이미 상속 금맥 앞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평균 수명을 넘어간 상황이어서 다음날 내가 눈을 뜰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장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겠다고 배짱을 부린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상속 금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이미 인지력이나 치매 이런 걸로 인해서 의사 능력이 저하되는 순간 이거는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건강을 과신하고 자기가 죽기 이전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제값을 받겠다고 시간이 많다고 배짱 부리는 늙은 건물주들이 많더라. 왜? 이런 100세 시대 그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 수명이 연장된 불확실한 미래가 나한테는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통계를 100세 시대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 통계를 들이밀면은 결론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자기는 그 통계 0. 몇 프로에도 본인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만큼 지금 어떻게 됐냐? 주변에 죽음이 안 보인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요즘 상속 금매가 늘어나는 이유들이 그겁니다. 이 100세 시대라고 시간이 많다라고 착각하는 건물주들이 계속 버티다가 한 10년 뒤에 내놔야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은 자식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금매로 처분하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상속 금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그 장수 마케팅이 상속 금매를 만들더라. 근데 이게 늙은 건물주만의 문제냐? 그건 또 아닙니다. 늙은 건물주가 있으면 젊은 투자자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는 아직 젊죠. 그러니까 지금 젊다라고 말하는 것도 완전 뭐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비교적 젊은 투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중장년층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그래 늙은 건물주들은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나는 아직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뭐다? 물건을 계속 고른다. 계속 물건을 본다. 선택을 계속 미루는 거죠. 이미 자기 자금에 맞고 자기 실력에 맞는 건물을 딱 봤는데도 선택을 미룹니다.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계속 뒤로 선택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아직 젊음이 있고 이 판단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 가만히 들고 있어야만 한 물건이 있고 디벨로퍼 해야 하는 물건이 있고 신축을 해야 하는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의 컨디션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나이에 의해서. 그때만 할 수 있는 투자들이 있어요. 40대가 할 수 있는 투자가 있고 50대가 할 수 있는 투자가 있고 60대가 할 수 있는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젊으니까 언제든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투자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계속 뒤로 미룬다. 선택을 뒤로 미루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의 기회들을 낭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늙은 건물주도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듯이 이 젊은 투자자도 야 요즘 봤더니 뭐 과학이 날로 발전하고 의료도 발전하고 지금 나중에 되면은 로봇이 나와갖고 수술까지 다 해주고 하니까는 나는 진짜 한 160까지는 살겠는데라고 또 이 늙은 건물주가 똑같이 젊은 투자자도 자기 인생을 과신해.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한 100년은 더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투자를 계속 미룹니다. 물건은 계속 보고 선택은 안 해. 자기가 뭐 10억밖에 없어. 10억밖에 없으면은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것만 보면 되는데 아니야. 더 봐야 돼.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하고 계속 선택을 미루는 거죠. 왜? 아직 100년은 더 살 거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에 무조건 자기를 생존자로 대입을 한다.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갖고 그런 의료나 이런 게 해도 그게 내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건데 확신을 하죠. 우리가 투자를 해도 어떤 변동사항들이 발생할지 불확실해서 우리가 투자의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힘들어서 쉽게 투자를 못하는 건데 자기 건강, 자기 삶에 대해서는 100%, 1000%, 10,000% 나는 160까지 산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이 젊은 투자자들의 오판이죠. 그때까지 살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건데 그때까지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면서 지금의 시간과 기회들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삶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서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딱딱딱딱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1000년 만년 더 산다고 위로는 계속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혼탁해지고 산만해지고 결정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침에 뭐를 먹고 점심에 뭐를 먹고 저녁에 뭐를 먹을지를 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면 세 끼 모두를 아침에 결정을 해요. 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계획을 안 합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아침은 뭐 먹지 하고 점심 때 배가 고프면은 그때서야 점심은 뭐 먹지가 되고 저녁에 집에 가면은 그때서야 저녁은 뭐 먹지가 됩니다. 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시간은 많으니까 계획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결정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 그 시간 안에서 내 삶을 경영한다고 생각하면은 계획을 하는 거죠. 그때 뭘 해야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해야 할지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가 아니라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내 삶이 하루하루 아주 선명해집니다. 하루를 100%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뭐를 얻어야 하고 뭐를 버려야 할지 그런 판단의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왜냐면 보따리가 있으면 그 보따리가 무한대가 아니니까 버릴 건 버려야지 또 채울 건 채울 수가 있고 이 보따리도 언젠가는 내려놔야 한다는 걸 아니까는 선택과 집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상황 판단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판단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머리에 계획이 쓰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결정을 자꾸 미룬다라는 것은 뭐다? 내가 지금 내 삶이 유한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많다. 앞으로 계속 수명은 연장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 당장 선택 안 해도 되고 당장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니까 하루하루를
낭비하면서 살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누구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은 밤이 오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영원히 오후는 지속이 될 거라고 늙은 건물주, 젊은 투자자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처럼 해는 결국 지기 마련이고 인간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온다는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만이 지금 이 오후, 이 화창한 오후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잔소리같이 들리지만은 이 삶이 유한하다는 인정했을 때 우리가 투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을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결론은 늙은 건물주는 자기가 시간이 많으니까는 자기는 팔 이유가 없다. 급매도 아니다. 라고 하다가 급작스러운 죽음의 상속 급매가 되는, 그리고 그 자녀분들도 낭패를 겪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젊은 투자자도 나는 아직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자기한테 맞는 타이밍이 왔고 자기한테 맞는 조건이 왔을 때도 계속 결정을 미루고 뒤로 하다가 자기가 그때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구조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린 거고, 이 모든 것의 정답은 늙은 건물주든지 젊은 투자자든지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게 100%, 1000% 가속력이 붙을 겁니다.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것은 삶이 유한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